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86포인트에서 상승하며 거래 중입니다. 자, 수급 살펴보니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순매도해주고 있는데도 상승 중이죠. 코스닥 지수는 545포인트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이드코의 CPR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시켜줄 사연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 CPR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많은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에 CPR에서 해드렸던 종목들, 서울 반도체라든지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더준 비주온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바닥에서부터 전환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홀딩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재료를 기본적으로 한 그런 분석이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은 어떤 그 포트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현재 시장 또한 경곡점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CPR 심폐소생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점검 반드시 받으셔서 투자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투자 마인드에 대한 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CPR에 참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전화번호 3153-2611번 다시 2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TV 오늘장 내일장의 이드코의 CPR 게시판에 두 가지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나홀로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권주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뭔가 찝찝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심폐소생 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 콘텐츠리 좀 봐주세요. 사실 6월 초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 3,900원 정도의 매수를 30% 했습니다. 메가박스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는데 잘 들고 있는 것일까요? 참 애매합니다라고 필명 불자조님께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제이 콘텐츠리 이 종목은 사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관종으로 관심 있게 봐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불사조님처럼 정치 테마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매집을 안 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 테마의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야 정상인 그런 종목인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안 하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전에 JTBC 손석희 사장의 그런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사실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이것이 정치 테마 성향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진심되게
손석희 관련주라는 것이 이제 꼭 학연 지연이 아니라 정말 이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JTBC에서 이제 방영 중인 몇몇 개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눈에 띄는 방송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내년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의 기드약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제 메가박스의 입찰권. 글쎄요, 일단 잠시 제가 이제 준비된 도표를 잠깐 좀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 메가박스의 주주가 J 콘텐츠리가 46% 정도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맥쿼리 펀드. 그러니까 메가박스의 1대 주주가 이 맥쿼리 펀드입니다. 근데 이 맥쿼리 펀드가 메가박스에 투자를 한 게 2007년도인데 이 오랫동안 2007년도면 한 지금 7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성을 올리지 못한 결과들이 매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맥쿼리 펀드하고 J 콘텐츠리하고 협상이 진통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6월 말 현재 지금 J 콘텐츠리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30억 원. 이 30억 원 정도에 지금 불과합니다. 근데 1년 내에 지금 1년 내에, 그러니까 현금화가 가능한 뭡니까? 유동화. 그죠? 유동 자산이 지금, 370억. 이 J 콘텐츠리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도 지금 370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 이 메가박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서 진통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메가박스의 인수 가격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될지는 지금 글쎄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찌됐건 J 콘텐츠가 마련해야 될 자금은 작지 않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지금 J 콘텐츠의 자금력이 부족해서 추가 지분 매입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유상증자, 그죠?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차익, 결국에는 이 주주들에게 어떤 그 피해가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증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금성 자산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의 이 J 콘텐츠로서의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메가박스의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인식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바닥에서부터는 주가가 상승 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서서히 그런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좀 보더라도 주봉과 월봉의 차트의 모습을 좀 보더라도, 자, 일단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J 콘텐츠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 메가박스의 재료로서 더 이상의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면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불사조님 매수가가 한 3,9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로 물량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메가박스의 그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위험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 3,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으로 인식될 확률이 어느 정도 그런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반드시 바닥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이 콘텐츠리를 CPR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드코의 CPR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닙니다.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과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자사주 취득 소식에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주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하락한 모습이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수는 지금 1985포인트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를 하였고, 현재 이제 130만 원 선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이제 12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제 급등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뭐 등등 뭐 몇몇의 대형주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는 뭐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삼성 지금 관련주들,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제일기획, 뭐 삼성물산, 이렇게 삼성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슈는 현재 지금 증권업종이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업 지수가 거의 한 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좀 기대가 컸었던 좀 정부의 세제 혜택 같은 경우가 이번 방안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증권 업종이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금융위원회 등의 뭐 당국의 좀 엇박자로 이제 주식시장의 발전 방향에서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투심이 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또한 뭐 배당 확대라든지 세제 혜택 같이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선은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현대차도 좀 많은 좀 급등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일부 좀 차익 실현도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주, 또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 대형주들은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도 하시고 향후 또 주가의 흐름도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익 실현한 다음에 만약에 또 이렇게 큰 상승이 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조정도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대형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종목이 있다면은 추가적인 분할 매수도 진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인성정보와 동성제약,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비아트론까지 리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뭐 US케어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번 관심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이번에 진짜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 그 흐름에서 놓치게 된다면 이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4,5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목표는 한 5,000원대 뭐 초중반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도 이 종목도 실적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과대에 대한 뭐 자율 반등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4천 동종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4천 뭐 500원, 600원 선은 거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 좀 매도로 보셔야 되고요. 목표가도 한 5,000원 중후반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국내 유일하게 뭐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걸 하는 업체가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신기술이고 수요가 그렇게 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적자를 탈피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좀 거래가 되고 또 외인 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실적이 전환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13,500원을 마지노선 잡으시고 17,000원대 목표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및 그런 플렉서블, OLED, 요즘에 웨어러블 시장이 좀 개화가 되면서 비아트론의 뭐 장비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뭐 대폭 개선이 되었고 하반기 뭐 7월부터는 기관 쪽에서 좀 대규모로 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단가도 지금은 한 1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뜨릴 것 같지 않습니다. 10,000원 정도를 손절라인 잡으시고 지금 뭐 구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으로 가다 12,000원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아트론까지 지난 종목들 리뷰해 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들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도 뭐 좀 다양하게 좀 종목 안 가리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 예전에 한번 좀 했었던 종목인데 뭐 그다지 뭐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손실도 안 나고 수익도 안 나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반도체 장비 소모성 부분인 진공 펌프를 측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국내 유일하게 좀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뭐 3, 4분기가 수주 랠리가 계속 뭐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주가 있었고 어저께도 수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매년 10% 이상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뭐 3중 바닥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뭐 121선 부근인 4,8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다음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오리콤도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인데 두산 계열 광고 전문 업체입니다. 두산 계열임에도 뭐 비계열 그런 광고주 비율이 뭐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 LG의 그럼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계열들보다 비계열 회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광고주가. 그 점이 좀 강점이고요. 뭐 얼마 전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좀 급등을 3,000원대에서 뭐 6,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산 그룹의 회장 장남이 취임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아무래도 뭐 두산 쪽에 전면적인 이제 그런 지원 사격을 받을 거다 하면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주가는 되돌림 현상 이후에 오늘 좀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래도 좀 실리면서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좀 기술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21선이면 3,900원 이탈 시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는 한 4,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 대형 포장 한 번 정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크게 뭐 올라가지는 않았었는데 골판지 제조업체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골판지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온라인 및 그런 해외 직구 그런 것들이 좀
나면서 골판지 수요가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3중 바닥 뭐 확인을 한 상태고, 예, 850원 정도를 마지노선 잡으신 다음에, 예, 뭐 전고점 1,050원대를 목표로 한번 대응하시면, 무난한 뭐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도 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예,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이렌텍 뭐 삼성전자의 뭐 대표 협력 업체로서 배터리 팩을 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폰 6에도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폰이 뭐 삼성 어떤 좀 관계가 좀 미묘한 관계가 있었죠. 근데 새롭게 뭐 샤오미라는 뭐 중국 쪽의 어떤 그런 공동의 적이 또 부각되면서 또 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삼성의 배터리를 예,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앞으로는 또 아이폰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만회할 것으로 좀 예, 보여지고요. 예, 그동안 매출 감소했던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 다시 예, 바닥 찍고 거래가 최근에 좀 늘어나면서 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5,000원대 안착을 하면 최소 뭐 5,600원까지는 무난한 반등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뭐 한 4,400원 정도 예, 설정한 다음에 대응하시면 예, 뭐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요, 에로티베큐이랑 오리콤, 그리고 대형 포장과 이렌트까지 다양한 업황의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국 시장 상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중국 특히나 상해와 홍콩 H 시장 두 개가 있죠. 상해 시장 우선은 랠리를 멈출 줄 모르는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신고권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종합지수 플러스 0.5%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개별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살짝 밀리고 있지만 종목단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면 오늘 우선은 증권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화태증권 오늘도 상한가의 움직임 가고 있고요. 1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흥업증권 7%, 방정증권 4%, 초상증권이라든지 해통증권, 중신증권, 태평양 모두 다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광대은행 같은 경우 6.2%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 추천드렸었던 중국 인수보험 오늘 6%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중국 조선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중공업 관련주라든지 방산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중국 조선중공업 5%, 그다음에 광주조선중공업 4.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쪽도 보시겠는데 홍콩 시장 대체적으로 파란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쪽 HTS 8829 화면으로 보시면요. 홍콩 시장 특히나 테크 IT 쪽 오늘 경신통신 시스템이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평안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쯤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추천드렸던 이후로 지금 상승세가 지금 거의 15%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시간대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쯤인데 이때 가격대가 한 42위안 정도 하고 있지만 49위안으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평안보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인수보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가 아니라 좀 다릅니다. 중국 인수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정부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그런 민간보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대한 시스템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PER 부분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로 봤었을 때 이쪽이 이제 일봉인데요. 이때 봤었을 때는 가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상승 국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보험 다들 가입을 뭐 3-4건 이상을 하셨을 겁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뭐 이제 상해보험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있을 텐데 중국은 지금 1인당 0.25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보험 시장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지수 갈 때 잡아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평안보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광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설명회를 여신다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오후 2시에 유한타증권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건물 2층에서 있고요. 지금 중국 평안보험 같이 15%까지 뜨는 그런 종목들 또 이거 말고도 또 숨겨진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얻으시러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좀 뭐 좋아지는 듯 했는데 결국엔 또 막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그룹주들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냥 오늘 지수 상승 자체가 삼성그룹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냥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그 외의 종목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뭐 글로벌 지수 흐름에 있어서도 큰 상승은 주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하반기를 좀 12월을 보고 있긴 한데 오늘 조금 이 조정폭에, 그러니까 저는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종목들의 이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될지, 특히나 뭐 삼성 SDS 제가 따라가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고 매수한다면 35만원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근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장 상황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연말까지 랠리는 저는 계속된다 보기 때문에요. 느긋하게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상담 같이 해드릴 건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요. 삼성전자부터 해서요. 현대모비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 관련주가 3개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예요. 6%대까지 현재 좀 상승이 나옵니다. 뭐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뭐 장중 고가가 8.3%대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6%, 5%까지 왔네요.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은 그 고민이 되는데요. 같이 차트 좀 보실게요. 자, 자사주가 얼마나 지금 더 매수를 할 건지, 더 이상 매수 안 하겠죠. 근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정도씩의 이제 우선주와 같이 매수가 들어가는데, 자사주를 매수한 이후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K탑 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10만원대, 20만원, 30만원 해버린다면 굉장히 조금은 매력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상승을 기다려보고 대응하시고 오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도 현재 4% 올라갑니다. 어제 상담을 해주셨죠?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중반대까지 5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 여기서 보자면 박스권의 그 하단 정도 라인에 대해서 또
잡혀주면서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등을 줬어요. 상단이 얼마죠? 한 7만 7, 8천 원 됩니다. 네, 그 정도 포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시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세 종목 다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삼성전기가 4만 원부터 해서 어느새 6만 1,500원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뭐 삼성빨이죠. 완전히 삼성빨이에요. 네. 다른 건 없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불안감이 있지만 뭐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서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가적인 상승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고 봅니다. 크게 이제 이전부터 몰려 계신 분들 7만 원도 있으실 거고요. 8만 원도 많으실 거고 9만 원, 10만 원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10만 원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2년 걸렸어요. 2년. 근데 지금 급등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네. 요행을 바라시지 마시고요. 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올라갔다가요. 조정 한번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제가 항상 추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추세에서 상승이 나오고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식의 이제 반등 패턴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갈 수 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기다리셨잖아요. 떨어질 때도 급하게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얘도 다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한국항공우주예요. 네. 다시 4만 원대 복구를 하려고 빠르게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1.2% 정도 상승인데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의 한국항공우주 그간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늘은 외인 33,000주, 기간이 19,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간이 최근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줍니다. 외인 팔았지만은 오늘은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이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정말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짧게 본다면 이 종목은 답은 안 나온다. 길게만 본다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한 1, 2년 뒤에 이 종목을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참 쌌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모비스 볼게요. 자, 모비스도 급등합니다. 3.5%대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모비스를 끌어올리냐면 보니까 기관과 외인들인데 특히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끌어올려줘요. 34억 원치. 투신과 연기금 매수가 잡히고요. 외인까지 합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까지 수급은 상당히 꼬여있는 모습이었는데 꼬여있다 보니까 분위기상으로도 크게 반등을 주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을 줘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흐름은 일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허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 자체가 얼마냐면요. 약 2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2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라인일까요? 120에서 라인 정도까지의 회복 흐름은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던 거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비스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신규 접근은 제가 말리겠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드리고요.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상담은 첫 번째 종목 7452님 삼성 SDI입니다. 15만 원이신데요. 20% 매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자, 삼성 SDI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보기 싫으시면요. 계좌 새로 만드셔가지고 증권계좌 새로 만드셔서 거기에 넣어두시고
옮기는데 종목 안 팔아도 돼요. 수수료 몇천 원 내면 다 옮겨줍니다. 매수한 거 그대로 다 옮겨줍니다. 넣어두시고 보지 마시라고 내년까지. 똑같은 얘기 또 드렸죠. 제가 이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몇 번째입니까? 최소 5번 이상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매수가까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매수가까지 왔다고 해서 15만 원까지 왔다고 해서 홀랑 팔고서 17, 18, 20만 원 갈 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네. 대신에 기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넉넉하게 내년까지 봐야 된다. 계속 갈 수 있어요. 아셨죠? 힘내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 SDS 6559님입니다. 네, 20%예요. 38만 5천 원 보겠습니다. 이걸 뭐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어요. 38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이 전인가요?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신규적인 접근할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겠다. 가장 좋은 구간은 제가 좋겠다 생각했던 가격대는 3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첫날 다음 날부터 매수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도 매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매수해도 되는데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뭐요? 장기적으로 볼 거 아니면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시 잡아드린 가격은 얼마? 35만 원 정도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장기로 본다면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닙니다. 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38만 5천 원에 사셔가지고 만약에 걱정이 되셨다 이 종목이 오늘 빠지니까 걱정이 된다 그럼 파세요. 길게 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세요. 파셔가지고 다른 걸 하세요. 단타 칠 생각으로 제가 삼성 SDS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녹화 방송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SDS는 증권사에서 6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 중순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짓을 해도 주식을 못 팔아요. 못 판다고요. 이부진 이서연 씨가 주식을 못 판다고요. 6개월이 돼야 팝니다. BGF 리테일이 6개월 되고 나서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포인트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게 보실 거면 그냥 나가시고요. 길게 보실 거면 좀 쥐고 계세요. 괜찮으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기다려 보시던가. 선택은 본인에게 우리 몇 번이죠? 659님께 맡길 테니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뭔가요? 보겠습니다. 홈캐스트네요. 네, 홈캐스트 7,700원이시네요. 8,500번님 볼게요. 자, 홈캐스트가요. 이게 셋톱박스 관련주인데 이상하게 지금 저기 누구죠? 거기 서울대 교수님 엮여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작년 4월에.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좀 주는 듯 싶긴 한데 이게 완전 좀 테마성 종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테마성으로 완전 바뀌었다고 해요. 뉴스거리는 그냥 단지 테마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뉴스 뭐죠? 연 뭐 3.1% 저금리로 뭐 급등주 문자 메시지 받아보기 뭐 단독 뭐 선물이란 이런 거 뭐 내용밖에 없다 뉴스 기사가. 그냥 개인 꼬드기려고. 개인들이 여기에 많다는 걸 아니까 이런 기사들이 여기에 넘치는 겁니다. 예? 수급 있나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사신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실적 볼게요. 뭐 실적이 좀 돌아서나요? 네, 조금 돌아서겠죠. 근데 시총 대비한 실적인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이 나요. 뭐 흑자전환 좋아요.
좋아요. 그 흐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종목,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사셔서 뭐 계속적으로 유지로 가져가시는 거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냥 급등이 나오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셨다면 네, 팔아버리세요. 주식으로 투기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홈캐스트는 투기성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8500번님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CJ 대한통운 매수할까요? 2558님 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이요.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그렇죠? 뭐 육해공 제가 유가 급락하면 육해공 수혜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CJ 대한통운 말씀드렸었고, 뭐 대한해운도 말씀드렸고, 뭐 대한항공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CJ 대한통운 지금 빠지고 있죠. 급락 중이에요. 급락 중인데 이거를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방송을 자주 안 보셨죠?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게 놔두시고요. 올라갈 땐 그냥 올라가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CJ 대한통운의 추세를 본다면 이런 포인트가 나오니까 매수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 추세를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내려갈 때 내려간 이후에 추세상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 포인트에서 맞춰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상에서요. 보세요. 꺾여 내려갔죠. 언제부터요? 11월 21일부터 꺾여 내려갔죠. 여기서. 그런데 수급상 열어보자면 12월 21일경부터 뭐가 나와요? 기간 매도가 좀 많고 그 전부터 기간 매도가 좀 나오네요. 굉장히 많죠. 네?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없게끔 기관들이 찍어 눌러주고 있다고요. 얘가 가기 위해서는 기간 매수가 잡혀야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량으로 5,000주 기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은 물량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현재 창 열어봐서 외인들은요. 그래야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장 끝나고 보면은 지금 4.7% 빠지기 때문에 기간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건 그냥 떨어지게끔 놔두셔야 됩니다. 그날 낙폭 과대한 종목 사시는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거나 다시 반등을 주면서 조정을 마치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핵심인 겁니다. 차트의 추세만 그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예요. 5341님. 10만 300원 10%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콜마가 아까 실적이 나왔죠?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갑자기 얘가 1분봉으로 볼게요. 갑자기 얘가 실적이 나오니까 쭉 올라갔는데 바로 쭉 내려갔어요. 자, 왜죠? 왜 이렇게 됩니까? 까봤는데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매출 부진이거든요. 뉴스 계산을 보자면 어떤 기자분들은 3분기 실적 호조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매출이 부진이다. 북경 매출 부진 나오고 또 증권사에서는 어느 증권사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70% 늘어난 105억입니다. 105억이고요. 그렇죠?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5억. 영업이익이 105억이래요. 순이익 부분 올려놓은 건 어디 없나요? 제가 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요걸로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105억인데 순이익은 어딜 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좀 들어가서 보기가 좀 힘든데요. 일단 요거 가지고만 해보겠습니다. 자, 105억이라 합니다. 영업이익이요. 105억이래요. 잘 보세요.
상반기까지 226억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105억이래요. 반 했어요? 반도 못했죠? 반도 못했잖아요. 4분기 때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분기 실적이 1, 2분기 합친 거에 반도 못했어요. 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 이게 생각보다 장사를 잘한 게 되나요? 못한 게 되나요?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서 400억 이상은 하겠죠. 그러면은 한국콜마의 PER 기준으로 해서 약 25배 정도가 됩니다. 뭐 적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흐름을 보자면 얘는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조차 깨버렸다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도 극명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나오지만 기관들이 최근 너무 많은 물량을 던집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기관들은 매도세로 일관합니다. 기타 법인까지 매도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일단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그쵸?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는 흐름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나왔나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적이 같이 나왔나요? 3분기 실적이 있나요? 코스맥스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왔었네요. 코스맥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수급상도 보니까 썩 마음에 들게끔 들어오진 않아요. 이거 수급이 전형적으로 뭐죠? 꼬여있는 느낌. 오늘장 수급은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상승이 좀 더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판가름하기는 이르다. 무조건 이 쌍바닥 포인트를 잡고서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은 약간 위험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가져가시는 거 일단 물려 계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로 대해서는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빼신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군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고 있고 수급 주체 주인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그게 좀 걱정이에요.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종목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 유진로봇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2914님, 유진로봇이 4,700원에 20%입니다. 볼게요. 뭐 때문에 사셨는가요? 로봇 진짜 청소기 때문에 사셨나요? 4,700원에 20%. 자, 유진로봇에서의 추세상으로 보건대 얘는 차트만 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사셨다면은 조금 아깝고요. 그렇죠? 너무 욕심이 심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게 아니고 최근에 사셨다면 약간은 조금 투기성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수급 상황에서 뭐 이날 급등하는 날 4,200원 오르는 날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꺾여버려요. 바로 매도를 다 해버립니다. 기타 법인까지. 이런 경우 굉장히 조금 당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기관들이 바로 변심한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오늘장은요. 오늘장도 매도가 나오네요. 근데 약간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관 쪽의 매도세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기타 법인 쪽의 변심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차익시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의 수급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에 매수한 물량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전부터 해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10월 중반 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했었고요. 또 그 전에도 9월 달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투신권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서 얘가 나쁜 거냐, 나쁜 놈이냐, 나쁜 기간이냐, 그건 아닌 거죠. 충분히 끌어올려줬는데. 근데 9월부터 8월부터 샀던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익 중이지만 10월부터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은 안 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10월부터 보자면 많은 물량을 샀나요? 네, 투신권에서 많은 물량 샀습니다. 기타법인도 샀어요. 근데 기타법인 쪽에서는 물량을 빼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투신권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는 안 보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요. 네.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좀 상승 쪽 분위기를 타면 그때 다시 매수라든가 아니면 그냥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SM입니다. S맥이요. 1333님 11,800원에 20% 보겠습니다. S맥 11,800원 20% 볼게요. 11,800원이 이전 가격이에요. 보자면 이전에 저도 지켜봤던 종목이고 손절을 치고 나갔어요. 추매를 해서 빠져나오시려면 그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수급 조건은 당연히 없습니다. 실적에서의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졌어요. 계산이 안 돼요. 네. 이게 3분기 때 실적이 있나요? 나왔네요. 3분기 때도 순이익 적자 전환이고요. 영업이익은 98% 감소해서 3억. 어떻게 설명드리지? 저 이럴 때 있죠? 되게 난감해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11,800원에 20%신데 11,800원도 안 가고요. 6,000원도 안 가고 7,000원도 안 가요. 네, 정말 말씀드리면 비중이 20%시잖아요.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공부한 셈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주식을 하실 때 손절하는 습관을 잡으십시오. 피터 린치는 마이너스 7에서 8%대 원칙적으로 손절을 하고요. 보유 종목은 10개에서 20개의 종목을 가져갑니다. 뭐 투자 스타일의 성향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7, 8%가 넘어가면 기계적인 손절을 하신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하든가 다른 종목을 보든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힘들 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 내세요. 지수는 상승을 주는데 종목에 따라 문제가 발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시고 연말까지 보유종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8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